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처리되면서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은 다음 대선이 언제 될까, 또 대선 후보가 어떻게 될까. 자,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주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면적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내란 턱도 없는 소리다, 체포 책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언론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서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3명 국회가 추천하면 이걸 추천할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인사청문회를 거치 보면 충분하게 시간을 보고 검토를 해보겠다, 아주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엊그제 자신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면 해봐라, 탄핵 겁내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자녀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게 나의 마지막 공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오늘 우원식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지난번에 계엄 선포 때 본인이 담을 넘어가는 상황, 그걸 보고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조중동이 일제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었다,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런 식으로 아주 홍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계엄 상황에서도 204표로 계엄이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됐다, 자, 이렇게 할 때도 우원식이 마치 이걸 막아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우원식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자, 우원식은 오늘 국회 사랑제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국회의장이 다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아직 생각해 안 해봤으니까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로도 들립니다. 그래서 보통 국회의장이 대선 출마를 물으면 그건 나는 내 국회의장에 전념할 것이다, 그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할 텐데 잘라서 말하지 않고 아직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장이 되는데 임기가 2026년 5월 30일까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5월 30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임기도 2027년까지인데 그 중간에 뭐 개헌을 해가지고 단축할 수 있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원식도 아직은 생각 안 해봤지만, 그러나 이재명의 낙마가 될 경우, 자,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이 지금 선거법 재판도 시작됐고, 그리고 위정교사 이것도 지금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여기도 신준호 부장판사에 기피 신청을 했지만 이것도 2달 안에 끝난다. 어쨌든 이재명의 재판에 이 부정적인 영향들, 외신도 일제히 이재명의 선동가, 전과자, 이런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못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동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재명은 안 된다 하는 정서가 확 퍼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난번에도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등 해서, 자, 이 홍준표 등 해서 여러 사람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1등이 바로 이재명이 아니라 신뢰도 1등이 바로 우원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유일하게 진 사람이 우원식이다. 그래서 지금 우원식에 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금 우원식이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우원식 관련 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코런 관련 회사인데 여기가 우원식과 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그 대표를 하고 있다, 이랬는데 거기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70%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우원식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그래서 한동훈주, 이재명주는 떨어지는데, 자, 이게 우원식주가 계속 오르고 있다. 요거 봐더라도 이 우원식이 대선 출마 관련해서 뭔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원식은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자, 거기에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것뿐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으니까 우원식이나 그리고 이 김상욱,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던 피켓 시위를 했던 이런 자들이 지금 언론 인터뷰 조중동이나 또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의원식은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의결로 통과 해제시킨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를 감싸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도와준 시민들, 뭐 국회 직원, 보좌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기관 신뢰 평가에 있어서 하위였다. 이번에 비로소 그걸 좀 넘어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원시가 그걸 통과시켰다고 그게 신뢰하는 게 아니라 국회는 여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 야당은 그야말로 이재명 정당이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재명 감옥 안 가려고 거기다가 이재명이 그야말로 이 의원식까지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듯한. 이미 의원식은 그 부인이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해서 위정해가지고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 의원식도 거기를 통해서 좀 김혜경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동안에 추미애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 나돌았는데 어쨌든 이들은 한 통속으로 꽉 묶여 있습니다. 이재명계가 의원식을 가만히 둘 리도 없다. 자, 계속해서 의원식을 띄우면 이재명이 가만히 안 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처럼 모인 국회에 대한 관심을 잘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이랬는데 국회가 변하려면 이재명이 물러가고 국민의힘도 변해야 되고 그래서 양당 모두가 다 변해야 된다. 이재명 정당은 지금 범죄 집단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폭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급박하고 있고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보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 대행이라니까 청소 대행은 청소만 하지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면 절도다. 이렇게 말하는 최고위원 전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뭐 막말하는 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국회에서 계엄을 막아냈다고 그걸 마치 본인이 공익처럼 잘한 것처럼 사실상 이 계엄을 선포한 취지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폭주 일방적으로 국회 정부의 발목을 잡고 비민주적으로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에 반하고 그래서 그걸 비상수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비상대권인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경종을 주고 사실상 국회에 대해서 또 세계에 대해서 알리려고 했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빨리 선포했다고 그걸 아주 국회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들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의원시기가 대선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뜻이 있다 하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을 보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원식이 꿈이 있다 한 것을 슬쩍 끝내본 겁니다. 언론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도 그런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뭐 김경수다, 김동연이다. 자, 이 삼김씨라 해서 김부겸이다. 곳곳에서 설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씨가 설치고 있다. 자, 그러니 이재명으로선 여간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니다. 네, 어떻게 된 게 전 세계의 시간은 지금 빠르게 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시간만 거꾸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우리가 이 정치 바닥에 찌재명이라고 하는 이 인간을 정리하는 거, 그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이제 그 TV 화면에 나오는 찌재명 보고 있으면은 진짜 얼굴이 찢어진 것 같아요. 막 무슨 막 웃음꽃이 막 10,000개가 된 사람 같이 뭐 웃음을 막 참지 못하는 막 기분 좋아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기자가 쓸데없는 질문하거나 기분 나쁜 질문하면 야 끊어버려 예의가 없어 뭐 이랬 법한 양반이 이제는 또 뭐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유롭게 뭐 그런 말씀은 뭐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둘러대는 거 보니까 정말 꼴사납더라고요. 본인이 아마 기대하는 바는 내년에 하루라도 빨리 조기 대선이 열려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지면은 지가 뭐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 궁극적으로 조기 대선이 이 찌재명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열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처에 이재명의 포스트 이재명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사실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우리가 민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아니 지금 시국에서는 탄핵 정국인데 누가 나가도 다 지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마당에 왜 굳이 꼭 이재명이어야 돼?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저기서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 올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뭐 이재명 정신을 뭐 계승하겠다, 이재명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이재명의 정신을 무슨 뭐 계승하겠다 이딴 소리 하면서 내가 포스트 이재명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딱 선거법 위반 그게 2심에서 똑같이 당선 무효가 나오게 된다면 그게 이제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년 한 2, 3월 정도면은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쯤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정청래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청래 나와가지고 내가 포스트 이재명이다. 그리고 또 요즘 우원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막 쇼맨십이 늘었잖아요. 국회 보니까 뭐 커피도 쏘고 막 난리가 났던데 이 인간도 제가 보기엔 노리는 것 같고 추미애도 있고 김민석도 있고 김민석 요즘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개헌 마쳤다고 지금 무슨 뭐 산신년 된 것처럼 막 설치고 댕기는데 김민석이라고 이재명 포스트 자리를 안 노리겠냐고요. 도처에 그러다 보니까 찌째명이야 생각하는 것처럼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해도 그게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대권 가도록 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습니까? 헌재가 지금 6인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만 안 하면 이게 6인 체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애당초 그리고 6인 체제가 만들어진 배경도 이재명과 그 찌재명 그 지지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케이스를 갖다가 마비시키겠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라는 목적에서 3명을 지금까지 추천을 안 한 거잖아요. 지들이 추천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강제적으로 3명을 임명하게끔 만들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그럼 뭐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한다고 해서 탄핵을 시킨다? 그럼 뭐 이제 뭐 경제부총리가 와가지고 또 권한대행 할 텐데 경제부총리라고 임명을 또 하겠습니까? 그럼 뭐 다 탄핵시켜버리게 되면 국무위원 아무도 안 남을 텐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6인 체제에서도 헌재가 이번에 헌재 사무처장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얘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화영 재판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헌재 사무총장이 6인 체제에서도 심리랑 그다음에 변론이 가능하다. 그 근거로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그 케이스에서 23조 1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효력 정지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3조 1항 요게 이제 7인이 있어야지 심리나 변론이 가능한 것인데 23조 1항 자체를 위헌 심판을 통해 가지고 가처분이 인용이 됐으니 이 조항 자체가 지금 무력화가 돼 있는 거라 가지고 이진숙 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케이스도 똑같이 무력화가 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고 주진 의원이 얘기하고 있죠. 왜? 애당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위헌 심판 청구를 한 게 아니라 헌법 소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법이 잘못됐어요. 이 조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위헌 아닌지 헌재가 결정을 해주세요. 요게 이제 위헌 심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진숙 위원장이 위헌 심판을 해가지고 23조 1항이 그 결과 이게 위헌이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헌재 사무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항 자체가 일단 위헌이라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니 모든 케이스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문제는 애당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위헌 심판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헌법 소원을 넣었던 거란 말이에요. 헌법 소원이라는 건 뭐냐? 내 케이스. 나 지금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저렇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세워라 내워라 할 수가 없으니 내 케이스를 빠르게 그냥 해주십시오. 6명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라고 헌법 소원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헌 심판 청구 자체가 아니라 헌법 소원이었던 것인데 이거를 사무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위헌 심판에 대한 가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헌 심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헌재도 입장을 다시 표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관계 자체를 지금 잘못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6인 체제에서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가능하냐?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변론, 그러한 또 그 심의 자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헌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갖다가 위반하면서 야매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만 안 한다면은 이 탄핵에 대한 이 시간은 세워라 내워라 끌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시간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재명이가 꾸고 있는 그 개꿈을 빨리 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재명 본인에 대한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를 이번에 이화영의 케이스를 통해서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당연히 뭐 1심과 똑같이 9년 6개월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에서 영상을 찍을 때는 똑같이 뭐 9년 6개월 나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 살짝 뭐 감형이 되기는 감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년 6개월인데 이게 한 7년 몇 개월 정도로 좀 줄었거든요. 한 1, 2년 정도 이제 준 건데 솔직히 뭐 9년
9년 6개월이 됐거나 7년 뭐 6개월이 됐거나 거서거 아닙니까? 뭐 매 10대 맞을 거를 8대 맞는 그 정도 수준인 것인데 이화영 입장에서는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1, 2심은 전부 다 사실심이다 보니까 이게 뭐 김만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시절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뭐 권순일 같은 사람 뭐 부활시켜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슨 뭐 무죄로 뭐 파기환송시키는 미친 짓거리라도 꿈꿔겠지만 지금 그런 것도 없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심에서 다 사실심에서 사실관계가 전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화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보자고요. 저는 100% 배신할 거라고 봅니다. 왜? 남아있는 길은 지금 뭐밖에 없어요. 아, 자기가 참여를 하면서 자기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7년 몇 개월 나온 거를 한 4년 정도로 줄이는 거, 감형 받는 거, 이거 말고는 지금 답이 없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이화영이가 뭐 자기가 뭐 사면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겠습니까? 뭐 기대를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애당초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으로 나가리 될 거라는 판단을 이화영이 또 안 하겠냐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금 대가리 굴리고 있을 텐데 여기까지 이화영 대가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화영이가 반드시 배신을 때릴 거라고 보고 이화영이가 배신을 안 때린다라고 해도 이재명에 대한 형은 확정적입니다. 왜? 아니 애당초 이번에 1, 2심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게 뭐예요?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한 목적이 뭐다? 뭐 민주당 그 개짓거리 했던 것처럼 무슨 뭐 주식 뭐 주가 조작 그딴 뭐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법원이 인정한 이번에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의 방북. 이재명 방북을 위해 가지고 했다라는 게 1, 2심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이재명이 뭐라고 지금 주장합니까? 자기 모르는 상태에서 이화영이 혼자 했다는 거잖아요. 지나가던 개가 믿겠습니까? 그 얘기를? 개한테 미안해. 자꾸만 이재명 얘기하면 개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나가던 개도 그거를 안 믿겠죠. 말이 되냐고요.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가 뭔데 경기도 지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북한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돈이 800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한 건데 그거를 통해서 이화영이가 무슨 뭐 어느 정도 쌍방울이랑 뭐 혜택을 본 건 있다라고 해도 800만 달러를 경기도 지사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1, 2심 법원도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그 주장을 배척을 한 것인데 이화영 입장에서 남아있는 선택지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배신해가지고 자기가 형량을 감형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자백을 안 하더라도 이재명이는 100% 1심에서 종범이 지금 사실상 이런 식으로 아니 이화영이가 7년 몇 개월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주범이라고 하는 이재명이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최소한만 이거를 뭐 따져본다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법원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만 재판 지연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술자리 뭐 회유다 뭐다 그딴 소리 했던 것까지 괘씸죄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10년 이상 살게 됩니다. 100%거든요. 이화영이 자백을 하냐 안 하냐 상관없이 이화영 혼자라도 살아야죠.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제가 봤을 때 이화영이가 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작년 6월 달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내년 2, 3월에 2심 결과 나오면은 또 다시 당선 무효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이화영에 대한 이 대북 송금 문제도 이재명의 1심이 내년 한 2, 3월 정도쯤에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위중교사 같은 경우도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거 재판 결과도 아마 2, 3월쯤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 3월이 되게 된다면 이재명 옆에 붙어 있는 게 이게 지금 재판이 2심, 2심, 선거법 2심, 그다음에 위중교사 2심, 거기에다가 대북 송금 1심 이렇게까지 다 유죄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머리 안 구르겠냐고요. 머리 굴려가지고 야 굳이 우리가 이 시국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 정국인데 꼭 이재명을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하고 정청래가 됐거나 우원식이 됐거나 김민석이 됐거나 추미애가 됐거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맞네 뭐 안기령 뭐 이런 애들까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의 뒤를 잇겠다. 하면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이는 뭐 해라 개꿈 꾸지 마시고 빨리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현실 직시하시기 바랍니다.